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힘과 평형 부분에서 평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돌림힘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배우는 돌림힘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년도 2009년도 교육과정에서는 물리 1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2015 교육과정 넘어오면서 물리 2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게 조금 처음 접해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좀 여러분들 유형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혹시 물리2를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수능에서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림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리2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1학기 중간고사에 꼭 나올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역학 파트에서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이 또 다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진로에 관련된 학생들은 또 정확히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돌림힘이라고 나왔는데 힘은 힘인데 돌리는 힘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회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의 회전 효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고리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고리가 어디 있죠? 이렇게 달려 있죠? 그 문고리를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땡기잖아요. 그쵸? 힘을 땡기는데 이 문은 이렇게 회전하죠. 이게 힘을 가해서 회전하게 만드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그래서 선생님이 토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크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T가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크. 다른 말로 힘의 모멘트라고도 얘기합니다. 힘의 모멘트. 그래서 다 같은 용어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용어를 자세히 알려준 이유는 대학교에서 토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힘의 모멘트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은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숙지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어서 학습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발생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힘의 회전 효과라고 했죠. 그런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막대기가 하나 있죠. 그 막대기에 이렇게 F라는 힘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F를 가했을 때 얘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돌아가는 요 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돌림힘 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힘 F를 가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요 회전 효과, 요거를 돌림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뢰의 팔의 방향에, 지뢰는 선생님이 지금 그렸던 요게 지뢰예요. 지뢰의 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을 작용할 때 이 돌림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회전한다. 이게 바로 돌림힘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회전축이 있겠죠. 회전축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죠. 요거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회전축이 있겠죠. 정지한 부분이 있겠죠. 요 회전축. 그래서 회전 운동의 중심이 되겠죠. 회전 운동의 중심이 되겠죠. 이게 바로 회전축입니다. 그리고 지뢰 팔. 요거를 지뢰의 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지뢰의 팔이라고 하는 거죠.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요 길이를 우리가 지뢰의 팔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글을 써볼게요.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힘이 애가 아닌 힘이 지울게요.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리. 이것을 우리가 부른다. 지뢰의 팔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크, 이 회전 효과, 이 효과라는 것은 뭐랑 관계 있을까요? 유추할 수 있겠죠. 뭐죠? 이 F가 셀수록 회전 효과가 커지겠구나.
이 토크라는 것은 힘이 셀수록 커지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요 지뢰의 팔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 지뢰의 팔이 클수록 크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토크라는 것은 이 R이라고 할게요. R이 클수록 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문고리가 어디 달려 있어요? 문이 여기 있다고 치자. 문고리 여기 달려 있잖아. 요 회전축으로부터 이만큼 거리 R이잖아. 문고리가 멀어야지 여러분 문역이 편하지. 요 회전축에다 문고리 여기 달렸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돌아가는 힘을 크게 만들기 너무 힘들겠죠. 왜? R이 너무 짧은 거야. 아까랑 같은 F를 가하면 R이 너무 짧기 때문에 토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이 이 R이 커야지만 뭐 한다? 돌림이 커진다. 즉 거리가 클수록 토크가 크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 토크라는 것은 거리에 비례하고 그리고 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바꾼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 토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F 뭐 R이라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얘기해서 뭐냐고 그러냐면 수직인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비스듬히 작용하면은 요 수직인 부분만 따진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지뢰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힘을 가한다면 여태의 토크는 뭐가 된다? 0이 된다고요. 토크는 0이 된다고. 왜? 이 F하고 이 거리 R은 반드시 직교 상태여야 돼. 수직이어야 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이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토크가 발생하는 거지. 여러분도 문고리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평행에 당겨보면 회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회전축이 여기 있는데 평행하는데 어떻게 안 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당겨야죠. 아까 저 문고리 이렇게 우리가 힘을 F를 당기잖아요. 그것처럼 돼야지만 되는 거지. 이렇게 당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F와 R은 수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가한다면 이 F를 우리가 분해할 수 있죠. 벡터니까 fx와 fy로 분해할 수 있는데 fy는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 왜? 평행하잖아. 수직인 흰 이 fy만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크는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f를 가한 다음에 이 토크는 fy만 따지는 거죠. fy만 따지죠. fx는 따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f의 f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에다가 사인 세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크는 어떻게 표현하냐? f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게 바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토크라는 것은 RF인데 여기서 이게 수직이 이 비스님이 가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 각 요 세타만큼 곱한 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Understand?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여기 정리했던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이 토크는 F 사인 세타에다가 R 곱한 거예요. 사실 요거는 수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스칼라 곱하고 벡터 곱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스칼라 곱하고 수학 시간에 할 거예요. 벡터 곱이 있는데 얘는 사실 벡터 곱이에요. 벡터 곱. 그래서 벡터 곱일 거는 사인 세타를 해주거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수학적으로 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린 지금 현재 물리적 다루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관계성이 있다는 정도만 얘기하고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토크는 다시 정리하면 토크는 거리에다가 힘 곱한 거다. understand?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직이 아닐 경우에는 수직인 것만 따지면 된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라고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크는 R 곱하기 F다. 라는 거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그대로 공식하면 대입하면 되죠? 네, 시간 뭐
저도 여러분들 풀 수 있겠지. 저도. 근데 실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간을 주겠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먼저 풀어볼게. 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토크는 R 곱하기 F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R은 얼마죠? 회전축이 여기 있으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0.2만큼 떨어져 있대요. 0.2m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R은 0.2가 될 테고 F는 얼마만큼? 4뉴턴. 하하하. 그건 얼마야? 0.8뉴턴 미터가 되겠네요. 왜? 힘의 단위 뉴턴, 거리의 단위 뉴턴, 거리의 단위 미터가 되니까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그냥 단위 모르면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되겠죠? 0.8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쉽지. 대입하면 돼. 마찬가지로 예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이거는 약간 비스듬해졌네요. 똑같은 건데 똑같이 0.2m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F를 비스듬해졌대. 얼마만큼? 30도. 얼마의 힘으로? 40N으로. 자, 그러면 다시 똑같이 토크는 R 곱하기 F인데 여기서 F는 뭐만 따진다? Y축 방향만 따진다. 요거를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따지는데 요 Y축만 따진다는 얘기죠. 그럼 뭐 곱하면 돼? F에다가 sin 세타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R은 0.2m, F는 40N, 에다가 sin 30도. sin 30도 곱하면 되잖아요. sin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이니까 24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4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선생님이 돌림임이 처음 배웠잖아. 이렇게 응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는 거 정확히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돌림임의 방향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 동일한 회전축.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판때기가 있어요. 여기 회전축이 여기 있어. 회전축이. 왜 방향을 따지냐면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죠. 이게 방향이죠,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시계네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여기를 플러스 놓고 마이너스로 되고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놓냐면은 뭐 이거는 뭐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 근데 보통 이렇게 놉니다.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반시계를 플러스. 선생님이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플러스, 시계 방향 마이너스로 놔서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토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왜 이렇게 따지냐? 이런 예제를 보시면 돼요. 자, 막대가 있는데 회전하지 않기 위한 아래 길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회전하지 않기 위한 것은 토크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왼쪽 방향, 그 시계 방향의 토크와 반시계 방향 토크가 서로 상쇄가 돼야지만 돌아가지 않겠죠. 분명히 지금 이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어. 그렇죠? 이게 줄이 상쇄가 돼야 돼, 토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도는 토크를 토크 A라고 할 거고요. 이쪽으로 도는 토크를 토크 B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토크 A와 토크 B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회전하지 않기 위한 거니까 돌림 힘이 상쇄가 돼야죠. A의 토크와 B의 토크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토크를 어떻게 구하죠? R 곱하기 F. R 곱하기 F. F는 F 곱하기 R로 상관없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 그런데 A, B, B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왜? A에서의 거리와 F, B에서의 거리와 F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입하면 되죠. 자,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어? 2m.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F는 얼마야? 10N인데 우리가 따질 걸 Y축만 따지니까 10N을 뭐 곱하면 돼? sin 30도로 곱하면 되겠죠. 자, B 보자. B를 봤더니 거리를 몰라. 그리고 FB는 10N인데 얼마야 이번에는? 45도네요. 10N에 sin 45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풀어보자 한번. 그러면 2 곱하기 10 곱하기 sin 30도는 얼마라고 했죠?
2분의 1. 그쵸? r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자, 그럼 약분되고 10 남고 약분되고 5 남고 5 루트 2 곱하기 r이 되겠네요. 아유, 뭐 여러분들 뭐 너무 쉽잖아. r은 5 루트 2분의 10이죠. 나누고 2 되고 에이 다 알잖아. 분모 유리화 시켜야지. 그러니까 2분의 2 루트 2에서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돌림의 방향을 따져서 해도 된다. 지금 요 나와 있는 요 예제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 다 한 거야. 뭘 얘기 다 했냐면 돌림임이 무엇인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방향까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림이 이런 거다라고 알았고, 그럼 이 돌림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뭐죠 이게? 지뢰죠, 지뢰. 지뢰가 바로 돌림임의 가장 기본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뢰, 돌림임을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올리는 도구를 지뢰라고 합니다. 그렇죠? 땅에 밟으면 터지는 지뢰는 아니야. 그건 지뢰지고 이건 지뢰잖아. 알았죠? 다른 거야. 이거 아니야. 아니 뭐 고3 학생한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넘어가고 설마 이거 모르겠어. 그치? 지뢰. 자, 한번 보자. 지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판때기가 있네요. 그리고 받침점을 여기다 놨어. 받침점이 왜 있냐면 여기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바로 받침점이 바로 회전축이 되는 거죠. 운동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고정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물체를 올려놨으니까 중력 위에서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내려가고, 그쵸? 이 무게가 있겠죠? 뭐 질량이 m이라고 쓰면 이거 mg가 되겠죠. 그쵸? 이 무게가 작용하죠? 그럼 아래쪽으로 뭐가 생긴다? 돌림임이 생기겠죠. 그쵸? 원래대로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 했냐면 힘을 이용해서 반대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야. F를 눌러서 이렇게 평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는 이렇게 수레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놔으니까 물건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힘 F를 가해서 얘를 이렇게 원래 평행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돌림임과 여기 돌림임이 지금 같아지겠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즉 토크 여기를 왼쪽을 A라고 오른쪽을 토크 B라고 할게요. A라고 B로 할게요. 그러면 토크 A와 토크 B는 같겠죠. 내가 이게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토크 A에서 R 곱하기 F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써야 되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R 곱하기 F잖아요. 뭐 R은 얼마야? 지금 얼마큼 떨어져 있어? B만큼 떨어져 있대요. F는 얼마야? 중력 W.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크 B R 곱하기 F잖아요. R은 얼마큼 떨어져 있대? A. F.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F는 뭐 한다는 거예요? A분의 B 중력이 되는 거죠. 중력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중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100뉴턴이다.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100뉴턴만 힘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 A가 B는 이제 무체사의 거리니까 이 A가 크면은 적은 힘으로도 뭐 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F가 작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하냐면 힘의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돌림힘 이용하면 뭐 한다? 무게 W보다 작은 힘 F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힘의 이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죠? 힘은 이득이 있지만 뭐가 손해보죠? 거리를 손해보죠. 얘는 뭐 이만큼 얘는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H와 S가 같은 높이가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H가 조금밖에 안 됐지만 얘는 더 이렇게 되겠죠. 더 길게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지워볼게요. 지웁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는 h만큼 요만큼은 주겠지만 s만큼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1에는 이득이 없다. 1에는 이득이 없다. 힘에는 이득이 있지만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1에는 이득이 없다. L이 아니라 1인데 1에는 이득이 없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근데 대신 힘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적은 힘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 뭐냐면 지금 강가에 되게 큰 돌이 있어. 엄청 큰 돌이 있어. 근데 군대에서 이거를 들어 올려서 옮기래. 그럼 내가 이거를 들어 올리기에는 너무 무거워. 그럼 어떡하죠? 지나가는 나뭇가지 갖고 와서 여기 돌멩이 갖다 놓고 힘 물러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 틈이 생겨야지 들을 수 있잖아. 틈을 이용해서 애들이 들어서 올리는 거야. 이거를 군대에서 이제 진지훈련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간다는 게 아니라 주기지 주기. 한 3주 정도, 3주, 봄에 3주, 가을에 3주씩 이렇게 맨날 도롱겨서 막 진지 만들고, 보병 같은 경우 땅 파가지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땅 파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총 쏘고 그러잖아. 그거 만들어야 되고, 보병은 이거 만들고, 포병은 포 있지, 포. 대포. 그 대포 아는 이렇게 약간 뭐라 하냐면 이렇게 대포가, 이런 얘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쏘잖아. 그러면 이게 다 오픈되어 있잖아.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로 쌓아서 이렇게 막아주게, 안에서 이렇게 막아주게.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거를 이제 보병은 아까 이거 참호 팔고, 그 포병은 이거 옮기고. 근데 이거 옮길 때 뭐 해야 돼요? 이 돌 옮겨서 이렇게 옮겨야 돼. 그래서 그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돌 옮겨서 트럭에 싣고 그 트럭에서 다시 옮긴 다음에 그거 다시 옮긴 다음에 하나씩 쌓아둬. 이거를 한두 개가 진지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진지가 한 부대당 한 7, 8개 있어. 돌아가면서 맨날 하는 거야 이거. 비 오면 무너지고 장마 오면 또 무너지고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2번씩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몸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지. 이제 앞으로 그 남자애들 너의 미래야. 즐겁지? 어, 어. 미안하다 선생님이 현실을 알려줘서. 근데 예전보다는 덜 하잖아. 왜? 중상이 많이 줄었잖아. 선생님이 2년이 넘어 2년 2개월이었어. 정말 우울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유격을 3번 쪘어. 되게 우울한 군번이야. 유격이 제일 싫거든. 그래서 7월 달에 갔는데 7월 달에 가서 한 달 5주 그때 5주인가 6주인가 그랬어. 그래서 훈련만 한 다음에 딱 자대 왔더니 유격 간대. 아유 너무 슬펐지. 그리고 그러니까 한 8월 달에 갔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가고 그 다음 8월 가고 왜? 전역하려면 그거잖아. 2년 2개월이니까 더 있잖아. 완전 우울했지. 내가 제일 꼬였지 그래서. 유격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 유격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 자대가 있으면 유격장까지 걸어가는 거야. 한 하루 걸려. 그래서 완전 문장한 다음에 하루라는 거 여기서 반나절. 그러니까 아침 9시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해. 그래서 이렇게 가. 근데 보통 이게 어떻게 도착하면 우리는 야간 행군에서 야간에 막 출발하기도 그래. 막 여튼 부대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걸어가. 그럼 도착하면 뭐하냐? 텐트가 있어.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착하면은 일단 저녁에 도착하면은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래서 유격복이 있어. 허름한 거. 그거 입은 다음에 돌멩이 막 각개훈련하고 막 돌격 앞으로 하고 막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자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에 다시 군장 짜고 저녁에 이제 걸어가. 그럼 아침에 도착해 새벽에. 약간 행군이지. 별이 되게 아름다워. 되게 즐거울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신이 나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자, 뭐야 또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 사설하고 진행할게요.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해서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옆으로 3초를 빠지는데 미안하다. 선생님이 수업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네. 다른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니네는 듣고 있고 막 그러지만 나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그런다. 어, 지금 내가 이제 선생님 원래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려야 되는데 혹시 이제 수업의 질이 떨어질까봐 그러면 내가 막 버벅거리고 그럴까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좋으면 계속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할 거고 안 좋으면 뭐 내가 직접 수업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퀄리티가 안 나오겠지. 왜? 버벅거리고 또 갑자기 얘들아 기다려봐 하면서 이렇게 또 뭐 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된 그 개그였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뢰에서 회전하지 않을 조건. 아까 말했던 이 평형을 유지하는 조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 지뢰에서 이쪽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림힘이 같다면 지뢰는 회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돌림힘이 작용할 때 이 돌림힘이 작용할 때 지뢰가 회전할 조건은 뭐 토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토크와 시계 방향으로 도는 토크가 어떻다? 같을 때 회전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A, F와 여기서는 B, W가 같아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회전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풀고 또 원리 응용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야 돼. 자, 여기 예제 한번 보자.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네요. 그리고 엄마는 50kg, 그리고 아들은 25kg. 엄마 50kg이면 슈퍼모델 아닌가요? 그쵸? 이거 뭐 정말 연예인인가 봐. 근데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 같네요. 50kg 부럽다. 그쵸? 자, 엄마와 아들의 시소가 평형을 유지할 때 단 시소의 무게는 무시한다. 시소 무게까지 따질 수는 있어. 우리 따지는 것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간단화 시키는 거야. 자, 받침점에 대한 그쵸? 엄마의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엄마의 작용하는 돌림 크기. 에이, 왜 그래? 돌림의 크기 토크는 R 곱하기 F잖아. R 얼마야? 중심부터 1.5m 떨어져 있대요. 1.5. F는 얼마야? 엄마의 질량 50kg니까 F는 500N이 되겠죠? 중력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500N.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50Nm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엄마에게 작용하는 토크는 잠깐만요. 엄마의 토크는 750N이 되겠네요.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놓겠죠. 플러스로 할게 플러스 헷갈리면 마이너스는 상관없어. 알았죠? 그때그때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니네가 정하기 나름이야. 알겠죠? 그래서 엄마는 토크가 750N 미터로 정확히 표현하겠다. 아들은 받침점도 얼마만큼 떨어져야 하는가? 평형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요것도 750N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봤더니 750 토크는 정해져 있어. 그러면 R 곱하기 F잖아. R은 몰라 X고 F가 250이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 아이고 암산면 되죠? 3m죠. 3m만큼 떨어지면 된다는 얘기야. 1번과 2번도 풀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받침점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라고 물어봤어. 무슨 얘기냐? 지금 엄마 50kg과 아들 25kg는 총 75kg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이 받침점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즉 750N이 아래쪽으로 작용했으니까 이것만 작용한다면 떨어질 거 아니야. 왜? 근데 얘는 지금 평형을 유지하니까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야? 위쪽 방향으로 750N의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라고? 750N의 수직 항력이 이 시소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시소의 무게가 있다면 무게까지 따지면 되죠. 무게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무게가 안 주어졌으니까 이렇게만 따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다. 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 지뢰를 이용한 게 뭐냐? 도르래와 축바퀴입니다. 도르래와 축바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도르래. 우리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 배웠었죠? 고정도르래 말고는 뭐야? 이렇게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고정도르의 장점은 뭐죠? 편하다. 뭐가 편하냐? 지금 여기 무게 W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도르래는 그 힘 그대로 땡기는 거야. 단 뭐만 방향을 바꿔. 여러분들 들어올리기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땡기면 내 체중을 이용해서 땡길 수 있잖아. 그래서 더 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고정도르래는 방향만 바꿔주는 거야. 힘의 이득은 없어. 그래서 물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장치. 즉 힘의 이득은 없지만 편하게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여기가 회전축이잖아. 이걸 이렇게 막대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축의 중심에서 여기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질 때서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돌림은 같아. 하지만 방향을 바꿔주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거에 노린 게 바로 고정도로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 체중을 위해서 당겨서 할 수가 있다. 움직도로에는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끌어올리면 움직이는 건데 얘는 뭐냐? 지금 여기 무게가 있어요. 자, 무게를 해볼게요. 이야, 무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W만큼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얘를 들어 올리는데 회전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회전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고정해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점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 무게가 R만큼 떨어져 있고 반면에 내가 끌어당기는 2배만큼 떨어져 있잖아. 거리가 2배니까 힘에는 이득이 생기겠죠. 돌림이 평형에 의해서 그렇죠? 평행에 의해서 F랑 그렇죠? 요거는 F에 대해서는 2R만큼 떨어져 있지만 이 중력 무게의 중력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R만큼 떨어져 있고 W만큼 떨어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는 원래의 무게의 2분의 1로 되는 거죠. 무게의 절반의 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도를 하면은 힘의 이득이 생기는 거야. 물론 거리는 2배로 당겨야 되겠지만 힘의 이득이 생기니까 100kg도 내가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0kg 옆에 누구지 있나? 그건 이제 노코멘트 하고 100kg를 들어올 수 있는 거. 50kg 힘만 끌어당기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도를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힘의 이득이 생겨서 쉽게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도르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축바퀴가 있어요. 축바퀴. 자, 축바퀴가 있는데, 요걸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지금 인터넷 창을 켰습니다. 축바퀴 보이죠? 지름이 다른 두 바퀴를 하나의 축에 고정시킨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좀 찾아볼까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 보니까 축바퀴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를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은 동심원이고 반지름이 다르게 만든 거야. 반지름 다르게 만든 게 바로 축바퀴예요. 조금만 보시면 우리는 관계없어. 보여주면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축바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없애고요. 다시 축바퀴. 자, 한 회전축에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두 바퀴가 붙어 있는 것으로 자, 이렇게 보면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거를 옆으로 돌려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짧은 쪽에다가 뭘 달아놓는 거예요? 물체를 달아놓고 넓은 쪽에서 땡겨요. 왜? 그래야지 반지름이 커져서 힘의 이득이 생기거든. 그래서 돌림힘 평형에 의해서 큰 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과 작은 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 키가 같으면 물체를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름 차이에서 물체의 무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축바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축바퀴에 지금 F1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R2에는 지금 F2만큼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돌림힘, 이쪽으로 돌아가는 돌림힘과 이쪽으로 돌아가는 돌림힘이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는 돌림힘 F1에다가 R1을 곱한 돌림힘과 반대쪽 방향으로 도는 F2에다가 R2만큼 돌림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F2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하는 F2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F1에 이 원래 무게라고 할게요. 무게를 매다는 추가 있겠지만 더 작은 힘으로 끌어올 수 있죠.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왜? R2가 더 크잖아.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힘으로 F를 써서 W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축바퀴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돌림힘을 이용한 기구들, 지뢰, 도르래, 축바퀴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지만 정해져 있어요, 이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니네가 풀지도 못한 문제를 내면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내가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어도 같이 풀어본 문제 중에서 우리 작년에도
겪어봤잖아. 그치? 그래도 변별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섞어서 낼 거야.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 섞어서 대신 우리가 선생님 찍어주겠죠. 대신 문제를. 단,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찍어준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수업의 목적, 물리치에서 목적은 뭐 수능의 목적일보다도 여러분들 진로와 다양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따라오세요. 지금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다양한 뭐 나보다 더 잘하는 EBS 온라인 있잖아. 어떻게 수업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잘하실 거야. 그분들 그러니까 거기 전국구로 놀고 계시고, 그렇지? 그분 듣고 수업 듣고 그래도 모르시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가장 좋은 수업 방식은 항상 얘기하다 선생님이 1대1이야 1대1. 그래서 모르면 질문하시면 돼. 질문이 어렵다. 그럼 뭐 나중에 선생님이 화상 채팅방에서 뭐 질문 받을 사람 질문해서 이제 물어보면 공유해주면 같이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돼. 그거는 이제 하고 하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쌍방향을 해야지만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그것들은 선생님과 함께 차차 준비하도록 하고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돌림이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가 되겠네요. 우리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운 거 바로바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다시 선생님한테 실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